안산 부곡중학교에서 급식대장을 맡고 있는 이찬복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체육 문화 만들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과도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고 수업이 제대로 돼야지 학교체육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문화가 만들어져야지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이런 상생의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산부곡중 급식대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체육수업 나눔 연구에서 연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컨텐츠는 이렇게 크게 6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작년에 2023년도 학교체육교육 공모전에서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부분 대상을 받았던 그런 자료고요. 그때는 기피를 기피하는 학교체육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변형해서 기피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학교체육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좀 너무 다급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너무 많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너무 빠르게 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학교체육은 저는 학교의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 수업을 통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의 맹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다른 어떤 선생님이 다음에 오셨을 때, 이제 내가 그 학교에서 떠났을 때 그게 와장창 무너지고, 내가 다른 학교 갔을 때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좀 해소하고자 누구나 좀 갔을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먼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했어요. 지금 1번 보시면 22, 숫자 22 대 몇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600만. 이게 뭘까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프리미어리그 결승전 인원수입니다. 뭐냐면 선수, 관중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아니면 거기를 통과하는 경비, 뭐 이런 걸 다 합하면은 더 많을 거예요, 600만보다.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체육 수업에서 저희가 기능 숙달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기능 숙달은 정말 이 22명을 만들기 위한 거고, 나머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애들, 이 600만을 두고 봤을 때 나는 과연 22를 가르칠 것인가, 600만을 위한 가르침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의 전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교육관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 600만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신체 활동을 반드시 체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저희가 체육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신체 활동이 반드시 체육일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거 체육인가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주도성이, 학생 주도성이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습자 주도성이 과연, 야 얘들아, 너네한테 맞게 축구해, 너네한테 맞게 농구해, 이게 과연 학습자 주도성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학교에 있는데 지금 중3을 맡고 있고, 이 학생들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지금 3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 때 했던 종목, 2학년 때 했던 종목, 그리고 3학년 때 1학기 때 한 종목, 2학기 때 할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계열성 있게 여기서부터가 순서거든요. 계열성 있게 배워나가는
체육 수업에서 계열성 있게 배워 나가는 것이 학교 체육을 수립하는 그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열성 있게 구성을 해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이 나의 수업으로 어떻게 쉽게 유입될 수 있나.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 체육 문화가 정립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수 평기 일체화는 지금 자료집 보시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저는 여기를 좀 메인으로 두고 싶어요. 이 교내 스포츠 클럽 대회 그리고 시상까지. 이게 저의 수업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종목이 달라져도 이대로 돌아가요. 항상. 배웠으면 실천해라. 여기까지 배웠어. 그러면 우리가 기록까지 했어. 스포츠 클럽 대회 열어줄게. 너 실제 체육 수업에 배운 거 한번 해봐. 실제로 해봤어? 그럼 내가 너 이렇게 올려줄게. 띄워줄게. 내가 판을 깔아줄 테니 너 한번 해봐. 해서 시상까지 마련해 주는 겁니다. 시상식 하는 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손이 많이 가요. 근데 그렇게 손이 가는 게 오히려 저는 체육 수업이나 저희가 체육 활동을 할 때 모든 부분에서 일손이 덜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 메커니즘은 이렇게 돌아간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첫 번째 크로스핏이라고 명칭해놨는데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크로스핏이 아니라 그냥 서킷 트레이닝을 수업을 했어요. 서킷 트레이닝 수업에서는 수업 일지, 명예의 전당, 팀 활동, 흥미 요소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수업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능 향상이 아니라 이 크로스핏 체력왕 수업을 너네가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라는 걸 초점으로 두어서 이거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항상 썼던 수업 일지예요. 네. 당연히 잘한 거를 뽑아갔습니다. 네, 잘한 걸 뽑아갔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남학생들도. 제가 무서워서. 1학년 때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선생님의 체육 수업은 운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저희가 스포츠 클럽 대회라고 하면 반에서 운동 잘하는 애들 대표로 나와가지고 해가 아니라 운동을 못하는 애들은 체육 수업에 있어서 성공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점점 체육 수업이 싫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런 건 또 잘해요. 수업 일지 쓰는 거 잘해. 그럼 이 수업 일지 선발전 대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너 일지 잘 썼어? 그래, 오케이. 잘 썼으면 내가 이거 만들어줄게. 인증서 만들어주고 저기 시상하고 이거 노트 같은 거 하나 껴서 주고 시상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교에 1층 게시판에 항상 TV가 틀어져 있는데 이 기록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걸 뭐라고 해요? 티어를 항상 바꿔줘요. 하루 그날마다 수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이 더 좋아졌어? 그럼 얘가 여기 올라와. 이러면은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이걸 보고 있으면서 야, 나 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승부욕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애 15등까지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해주는 편이고요. 두 번째 투투볼에서는 조커 시스템 그리고 타자 순환제, 팀구 하이파이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메인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체육을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학교 체육 문화가 수립된다는 거를 포인트로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조커 시스템은 상대방이 조커를 선정해. 그러면 얘는 보통은 체육 수업을 잘 못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가 MVP가 될 수 있어. 조커로 수비에 기여하거나 공격에 기여를 하면 주사위를 던질 기회를 줍니다. 주사위 던져서 나온 만큼 득점. 그러면 득점 MVP가 됩니다. 그럼 체육 못하는 애들은 자기가 체육 수업에서 MVP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친구들한테 야 MVP, 야 너 때문에 이겼어. 그럼 이제 못하는 애들이 계속 수업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못하는 애들이 유입이 되면 분위기가 더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을 유입시켜야지 자기네 팀이 이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타자 순환제는 꼭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다양성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랜덤으로 순서 구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타자 순환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팀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 득점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왔을 때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으면 득점 인정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하이파이브하고 구호 외치고 하는 것들이 수업에서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학생들이 스포츠를 관중으로서 스포츠를 경험할 때 그런 경험들이 훨씬 더 유의미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는 거고요. 구호 외치고 들어가는 거. 바운스 파이크볼에서는 입장 퍼레이드, 그리고 포스터 만들기, 포지셔널 사이클한 부분, 이거는 뒤쪽에서 또 한 번 다룰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 운동신경에 재능이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야, 얘들아, 너네는 운동 못하지만 이거 잘하잖아. 너네 솔직히 얘기해. 야, 너 운동 못해. 너는 못하는데 다 잘할 수는 없어. 야, 못하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야. 너가 잘하는 부분을 내가 키워줄게 하는 겁니다. 플레이트 야구에서는 그 야구를 창안해서 학생들 개별 등장곡을 틀어주고, 그다음에 배트를 좀 다양하게 했고, 투수를 내가 원하는 친구가 던져줄 수, 나랑 합이 맞는 친구가 던져줄 수 있게 그렇게 투수 선택제를 진행했고요. 지금 선생님들 여기에서 종목이 나오고 제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아시겠지만 넷볼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종목에서든 지금 제가 하는 키워드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학기 때 했던 수업은 이것들 다 적용시켰어요. 네. 이따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넷볼에서는 심판법을 알려주고 응급처치법을 알려주고 남녀를 분리해서 경기했다는 거. 그 다음에 티니클링에서는 이게 티니클링이 표현 활동이다 보니까 에듀테크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2대1로 짝이라면 내가 이 학생 활동하는 걸 찍어주고 그 동작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카메라 보이시겠지만 이걸로 똑같이 팀별로 다 찍어주고 그걸로 원격 대회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TV로 틀어주고 너희가 심사해. 심사표도 다 나눠주고. 그래서 원격 축제를 했고, 역할을 다양화해서 촬영팀이 있고 편집팀이 있고 동작을 분석하는 팀이 있고 안무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수업 때 할 거나 별로 없어요. 하고 있는 애한테 가서 야, 잘한다. 야, 씨, 멋있는데? 45분부터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그 수업을 방임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준비 과정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저는 동기부여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빅발리볼에서는 감독의 역할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감독이에요, 감독. 이 감독도 보통은 체육활동, 운동신경이 없는 애들. 근데 운동신경이 없어도 이 빅발리볼이라는 경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감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운동은 못하지만 경기는 이해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 해주는 겁니다. 그럼 감독이란 뭐죠? 가장 최고 권위자잖아요. 저희 경기의 그 팀에 있어서는 그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못하는 학생한테. 네. 그리고 응원전, 학급 디자인을 제작해서 응원 구호랑 응원 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경기가 있는 날에는 학생 인터뷰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구호 만드는 거, 학생들 입장식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급 깃발을 만들어서 깃발을 흔들면서 입장을 해요. 반별로 구호를 외치고 입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잘한 거를 가져온 건데 보통 다 이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경기 없는 반 학생들은 응원을 하고, 선생님이죠. 그다음에 학생 인터뷰를 하고. 네. 담임 선생님들도 오시면 인터뷰 하는 겁니다. 그냥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경기? 네. 축구볼 보시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축구볼 골대에다가 제 사진을 걸어놔요. 그러면 애들이 이때다 싶어서 미친 듯이 제 얼굴을 향해서 던집니다. 연습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야,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게 맞추고 싶었냐 이러면서 여기라도 맞춰라 이렇게 해주고. 무적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신경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생한테는 규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규칙을 적용 안 해도 그 규칙을 적용한 애들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밸런스가 딱 맞아요. 그래서 무적 시스템, 모든 선수가 볼 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
네, 지금 이제 올해 했던 근대 5종 수업에서는 에듀테크, 체력, 멘탈, 그리고 학습 도우미. 에듀테크의 성장 기록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체력 멘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전거에다가 승마를 위해서 말머리를 달고 승마 헬멧을 쓰게 하고 수영을 운동장에 수영을 할 수 없으니까 스케이트보드로 수영을 하고 그다음에 펜싱은 캐리커처 같은 걸 그려놔서 진짜 상대 팀이 찌르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공개 수업했던 영상이에요. 간단하게 편집한 영상인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사격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 펜싱 그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명언들 하나씩 달아주고 틈틈이 학생들한테 체육은 이렇게 즐기는 거다. 체육은 이렇게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기록하고 학생들이 총 쏘고 측정하고 수영하고 자 수영 열심히 하죠. 수영에서 쓰이는 근육들이 다 쓰이고 있어요 지금. 자 펜싱을 하고 이거 펜싱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거 승마입니다 이거. 네. 말을 구할 수가 없어서 머리를 구해왔어요. 네. 그래서 타고 갈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이 띠를 메고 있는 학생들은 도우미예요. 도우미 이름은 여자 학생들은 엄마, 남학생들은 아빠. 우리가 보통 자전거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못하는 학생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저 부르지 않고 야 나 부르지 마 엄마 있잖아 아빠 있잖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고 수업 외 체육 활동에서는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내 리그전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학생 심판 지원단 그리고 365 체육원 활동인데요. 교내 리그전은 제가 수업한 거는 다 열었습니다. 다 열어서 점심시간 한 2주 정도를 할애해서 거의 점심 말아먹고 바로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경기 하이라이트들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층 게시판에다가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우리 이런 거 했지 하면서 계속 이걸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했던 에듀테크 페스티벌인데요. 학생들이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스포츠 클럽도 열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배웠으면 실천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 심판 지원단은 이거는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선생님들 수업이든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체육 사업이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면서 학생들한테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내 대회가 있을 때 심판을 봐주고 체육대회를 보조해주고 이벤트 같은 거 자기네들이 열어보고 그다음에 외부 대회를 지원하고 저희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외부 대회를 나가면 매니저 역할을 하고 기록하고 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학생들이 학생 심판 지원단 학생들입니다. 1기, 2기, 3기, 4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셔츠 같은 것들을 맞춰서 소속감을 주고 그 다음에 면접이나 임명장을 수여해서 자부심을 주고 그 다음에 성취감 주고 특별함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로 인해서 파급되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체육원 활동에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침 운동 그리고 건강체력교실, 스포츠클럽 대회. 아침 운동은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저희가 애들 인솔해서 가는 거 일이잖아요. 솔직히 주말에 인솔해서 가는 거 일인데 이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끼리 그 팀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연습을 해요. 저희 체육교사들은 가서 한번 이렇게 토닥여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살짝 긁어주고 야, 그 정도밖에 안 돼? 더 해야겠는데? 이러면서는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들의 체육 활동이 훨씬 더 편안해진다는 단어보다는 좀 수월해진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회 나가서도 자기네들이 구호를 외치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제가 오늘 지금 너무 정신없이, 저도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리를 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체육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수업도 훨씬 수월해지고 체육 활동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거 많아요. 많은데 그 노력보다 내가 맨날 가서 무기력한 애한테 가서 야 좀 해라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이 노력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 아까 전에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계속해주고 그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주는 겁니다. 수업에서든 수업 외적에서든.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체육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지금 제가 오늘 발표에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세 가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못 보셨던 영상들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 영상 보실 수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다급하게 했던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시면 이 선생님이 너무나도 빠르게 랩하듯이 했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셨구나라는 거를 찬찬히 보실 수 있습니다. 끝에 걸 보시면.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지금 제가 발표한 자료가 작년 학교체육 공모전 대상을 받았다고 했던 자료잖아요. 그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